이번 여왕의 집 36화에서는 강재인이 단발머리로 변신하여 YL그룹에 당당히 재입사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정우성이 재인의 정체를 알고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렸죠. 우리 도희 죽인 원수의 딸이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37화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정우성의 차가운 명령에 강재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유일한 안식처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정우성의 눈빛에는 가족을 잃은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삼촌, 제발 들어보세요. 김도윤이 급하게 나서려 했지만 정우성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윤아, 네가 왜 이 여자를 감싸는 거야? 우리 도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자영의 딸이야. 정윤이는 복잡한 심경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오성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엄마로서 제인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보람이를 돌봐주던 제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정윤이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36화에서 등장한 세리의 이모는 37화에서 본격적인 협박을 시작합니다. 세리야, 너 이제 잘 나가는구나. 한국에서 부자 사위까지 잡고. 세리의 이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리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 내 과거에 대해서 캐고 있던데. 그 말에 세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모, 그게 무슨, 그 기자가 문자까지 보내면서 말이야, 내 뒷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답변할까? 이모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돈이야, 돈. 적당히 주면 내가 기자한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게. 그리고 말이야, 이모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미국에 있을 때 너랑 내 엄마 물건들 내가 다 보관하고 있잖아. 그거 가져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세리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 물건들 속에는 자신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절대 남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들이 말이죠. 이모, 제발, 얼마면 됩니까? 글쎄, 5억 정도면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세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한편 노숙자는 딸 황나라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잡았어. 이번 주 토요일이야. 퇴근하고 돌아온 나라에게 노숙자가 위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관심 없거든. 황나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노숙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 그때 선생인가 뭔가 하고 눈 맞아서 그런 거야? 노숙자의 말에 나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도윤에 대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거든요. 엄마가 다 알아봤는데 괜찮은 집안 아들이야. 의사라고 하던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 노숙자는 이미 김도윤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김도윤이 바로 그 도유경이 말했던 그 의사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YL그룹 사무실에서는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DH홀딩스의 패트릭 정 대표님이 왔습니다. 직원의 보고에 강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가 직접요? 패트릭이 직접 찾아온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하 직원을 보내거나 화상회의로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회의실에 들어선 패트릭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란 씨,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재인 씨가 회사에 복귀했다고요?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패트릭이 제인의 복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DH홀딩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제인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미란의 질문에 패트릭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패트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김도윤의 사무실에서 제인은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분노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바로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황나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어머, 금자씨. 제인은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금자로 변장하고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나라의 연락이었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뭐야? 걱정했잖아요. 황나라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황나라가 김도윤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인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황나라는 제인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새언니? 황나라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새언니가 왜 여기에?
제인과 김도윤의 심장이 동시에 멈춘 듯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제인이 금자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인이 김도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나라야, 이건 제인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황나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김도윤은 점점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나 김도희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우성의 분노를 보며 김도윤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 상대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은호를 구해준 일을 생각하면 이미 자신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세리는 이모의 계속되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세리야, 생각해봤는데 기자가 꽤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어. 5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5억도 부족하다고요? 그래, 10억 정도는 있어야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 그럼 내 물건들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이모의 협박에 세리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황기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이모,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럼 내 과거가 다 폭로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특히 네가 미국에서 했던 그 일 말이야. 이모의 말에 세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미국에서 저질렀던 일은 무엇일까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도유경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갔습니다. 황기만은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전전긍긍했고 노숙자는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 불편함을 토로했어요. 유경이가 언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집을 비우면 어떡해? 하지만 도유경은 쉽게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강제인과 관련된 일일까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제인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잃을 게 없어졌네요. 오히려 시원합니다. 제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제인을 보며 또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황기찬은 세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그렇게 전화를 자주 받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그냥 친구랑요.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 황기찬의 의심 어린 시선에 세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모의 협박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37화에서는 각자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제인의 정체 발각 위험, 세리의 과거 폭로 위기, 김도윤의 마음 변화, 그리고 사라진 도유경의 행방까지. 과연 제인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복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세리는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있을까요? 패트릭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는 왜 제인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도유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점점 복잡해져가는 인간관계와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여왕의 집은 더욱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37화에서는 제인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동맹을 찾게 될지 아니면 혼자서 모든 것과 맞서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인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37화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과 새로운 갈등 구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